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나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게 우리의 식탁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은 진짜 길었죠. 9월까지도 심지어 추석까지도 너무 더운데 거기에다가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기상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여름 길이가요 30년 전보다 14일이 길어졌대요. 겨울은 15일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장 같은 데는 영업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의외인 점은 사람들이 이제는 봄, 가을 없어 하는데 봄, 가을은 거의 30년 전이랑 비슷하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 특히나 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동남아성 기후로 바뀌는 게 아닌가. 원래 한국은 온대성 기후였는데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동남아성 아열대 기후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열대예요. 자,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들이 점점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딴 거 말고요. 오늘은 이게 이제 우리 식탁에는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이거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추석 때 차례에 올리던 작물이 우리나라에서 그 가을철에 많이 나던 작물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사라질 것 같으세요? 뭐가 바뀌게 될까요?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농산물 쪽을 보자면은 농촌진흥청에서 온난화로 미래 과일 재배 지도 바뀐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게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보고서의 기준은요. 화석연료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과의 재배 지역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건 많이 들으셨죠? 자, 저 파란색이 재배 최적합지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재배가 가능한 지역인데 2030년쯤이 되면 많이 쪼그라들고 50년에 진짜 쪼그라들고요. 2070년이면은 강원도 일부 산지 말고는 지금의 사과 재배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이고요. 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배는 의외였어요, 저는. 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30년, 50년대까지 당분간 재배 가능한 면적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90년쯤이 되면은 역시나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만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포도예요. 포도는 앞으로 재배가 더 많이 될까요? 아니면은 잘 안 될까요? 포도도 저는 의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안 지역의 따뜻한 지역에서만 잘 되지만 앞으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재배 가능한 지역들이 2050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70년대에는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감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감은 의외로 몰랐어요. 앞으로 온난화가 되면서 2070년까지도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재배 적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감을 활용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감귤. 제주도에서 자란 그 감귤은 재배 면적이 조금씩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 남부 해안 지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사과라든지 그런 작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못 먹게 되는 것인가? 생산을 못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해가지고 새로운 품종들을 또 개발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사라진다거나 그렇게 오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에 기르던 작물들은 재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따뜻해지면서 더 기르기 좋아진 작물들도 있겠죠. 바로 아열대 작물들. 자, 이런 것들의 도입 작물 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열대 기후 때 면적 비율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아열대로 재배가 가능한 지역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물들이 재배가 될 것인가? 백향과라고 있는데 이거는 패션 후르츠입니다. 그 밖에도 용과, 망고, 파파야, 구아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점점 생산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 느낌, 제 취향에서는 오히려 좀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장성군, 전라남도의 장성군에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나라에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주 작물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자, 다음은 바다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기온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해양 어종은 뭘까요? 자, 이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내놓은 2023년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가? 일단 보시게 되면은 수온은 동해가 제일 높게 오르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획량 감소는 남해가 가장 심하고 양식 폐사는 서해라든지 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이 있는가를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55년간 연평균 표층 수온이 1.36도가 우리나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상승률이요.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2.5배 이상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 어종의 변화 역시도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동해가 제일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멸치, 고등어, 오징어 같은 거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증가 경향이었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감소 경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1980년대에 주요 수산 자원인 쥐치류, 정어리, 명태 어획량은 진짜 심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치류, 정갱이류 등 일부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최근 표층 수온의 증가가 뚜렷한 경우에는 방어 유입량이 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삼치라든지 방어 활용 요리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주요 출현 아열대 어종이 출현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는 전체 어종 중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아열대 어종들이 많이 보이고 있냐? 자리돔, 줄도화돔, 파랑돔, 색깔 예쁘죠? 아열대스러워요. 세줄 얼개비늘, 가시망둑, 황놀래기, 그물코지치 이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신기한 건 제가 또 KBS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 대표적인 한류성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명태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동해에서. 자, 명태는 그래서 2019년 국내산 포획이 금지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그래서 러시아산을 우리가 주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인 밥상에 자주 등장했던 북엇국, 동태찌개, 코다리찜 이런 것들은 국내산으로 먹기 힘들 가능성도 있어요. 자, 대신에 남쪽에 있었던 자리돔이라든지 방어, 참다랑어 이런 애들이 동해까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열대 어종인 자리돔도 독도 연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어회, 참다랑어회 이런 거 맛있잖아요. 저는 명태보다 이런 생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 식습관에는 조금 맞게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리고 또 요번 추석 때 굴비 값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참조기의 경우 제주도 앞바다와 추자도 인근 저층 냉수대에서 어장을 형성하는데 기후변화로 냉수대 온도가 변하면서 어군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에 조기를 올린다든지 조기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올가을에는 수온이 오르면서 꽃게가 그렇게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꽃게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올라가 난류성 어종인 꽃게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추석 차례상을 중심으로 보시자면은 뭐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사과는 개량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사과 대신에 망고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배는 이제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되다가 줄어들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패션 후르츠라든지 그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감은 재배하기가 더 좋아졌으니까 남아 있을 거고 여기서 또 포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서 파파야 쏨땀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명태가 사라졌으니까 북어포, 명태전은 빼야겠고 대신에 삼치구이 같은 거 올리면 적당할 것 같고요. 자, 조기는 점점 안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방어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리 재료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 동남아 스타일로 바뀌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동남아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참고로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입맛에는 어울리는 그런 음식 문화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의 작물 어종의 품종 개량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 뭐 농작물이라든지 많이 잡히는 해산물이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은 다양한 기회를 또 여러분들도 잡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또 이렇게 아열대 기후로 대한민국이 바뀌게 된다면은 식탁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 위협에 처하고 어느 쪽에는 기회가 있을지 많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